이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 설립 절차랑 그 과세 체계를 말씀드릴 건데요. 비영리 법인 어떻게 설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리법인은요, 어떻게 설립을 하나요? 바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설립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은 이제 영리법인의 경우에 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영리법인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비영리법인은 설립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바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기본재산에 출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출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리법인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 출연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출연이라는 것은 대가 관계 없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출연한다. 내 기본재산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기본재산이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처음에 민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규정이 틀려요. 그리고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 목적사업, 이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지자체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 내가 학교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은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목적사업을 수행하려면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뭐 30억은 있어야 된다.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려면 이러한 규정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 보면은 출연재산이나 회원으로 받은 회비, 기부금 이런 것으로 이제 비영리 법인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비영리 법인의 과세 체계를 한번 볼게요. 비영리 법인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증여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인세는요,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영리법인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영리법인은 자산수준 이익이 생겼다. 무료로 얻는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법인세를 과세하죠. 근데 비영리법인은 자산수준 이익이라는 게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증여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다만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차차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 거고요. 비영리 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과세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랑 영리 유무를 따라서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과세하냐? 바로 대가에 대해서 뭐 면세냐, 과세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하지만 비영리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바로 대가 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세냐 면세냐 혹은 아예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부가가치세 편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비영리법인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단법인은 바로 사람의 단체입니다.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원총회를 열어야 하죠. 사원총회를 열어서 뭐 정관을 작성해서 등기를 해서 설립을 하는데 사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비영리법인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을 볼게요. 재단법인은 돈이 중심이겠죠. 재산 중심으로 여기다 법인격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무슨 장학재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산 출연자가 존재하는데 이 재산을 출연하는 사람이 재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는 데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리법인은 안 되고 비영리법인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과세 체계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